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기억을 꺼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그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기회였어요. 그녀와 나는 같은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나는 그때도 지금도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고 아무 여직원들에게나 추파를 던지고 다니는 싸구려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무척이나 만족스러웠고 그 전까진 제가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새롭게 발령받은 근무지에서 미스 최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본사에서 근무하다 정치 싸움에 휘말려 자천되다시피 한 저는 평소 같으면 절대 와볼 일 없는 엉뚱한 근무지로 발령이 나버렸고 회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는 곳이라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일을 수행해야 했으며 물자도 모자라고 회사 내의 지원과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곳이지만 그곳의 부장만큼은 아주 열정적인 분이라 남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여직원들까지 야근의 잔업을 매일같이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와 미스 채는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자주 만났었고 저는 사내 직장 동료들과 필요 이상의 친분을 쌓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마주치더라도 가벼운 눈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그날도 나는 늦게 퇴근하면서 지하철 빈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마침 다른 곳에 자리가 없고 딱 제 옆 한 자리만 남았었기 때문에 미스 최가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가면 모를까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모른 척할 수는 없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며 가게 되었는데 그녀가 저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같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서로 다른 출구로 나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내게로 다가오면서 매우 어려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머뭇머뭇 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어렵게 꺼낸 그녀의 말은 지갑을 회사 책상 속에 두고 왔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비를 꿔달라는 말에 저는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고 그녀는 제게 고마워하며 다음번에 꼭 갚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서 그녀가 제게 작고 귀여운 편지지 안에 어제 빌려간 돈을 넣어서 돌려주었고 작은 쪽지도 한 장 들어있었어요. 돈 빌려줘서 너무 고마웠고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의미에서 커피를 한 잔 사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나 또한 매우 오랜만에 제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라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퇴근길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따라서 들어간 카페는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매우 고상한 장식과 손님마다 개별적으로 막혀있는 공간이더라고요. 밖에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자세히 볼 수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커피를 한 잔씩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고 뭔가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 주는 느낌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이곳에 들러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혼자 1시간 정도 멍하니 생각을 정리하다 가는 곳이라고 했고 과연 그도 그럴 것이 커피며 분위기며 너무 좋더라고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엔 이런 예쁜 곳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했었는데 새로운 사람과 낯선 곳에 있으니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비록 약간 어두운 곳에서 보는 그녀의 얼굴이었지만 회사에서 볼 때보다 훨씬 아름답고 묘한 분위기가 있는 미인이었습니다. 나와는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녀는 제게 매우 공손하게 존칭어를 사용하면서 깍듯하게 대했고 나 또한 한 사람의 여자라기보다는 부하 직원으로서 그녀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날은 정말 모처럼
즐겁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1시간 정도의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마치고 둘이 함께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둘의 관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는 서로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야근 없이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종종 미세 채와 만나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그녀 또한 나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 또래들보다 성숙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좋다는 말로 내게 관심을 표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저는 점점 그녀의 미소와 매력에 빠져들어갔고 그녀조차도 제게서 중년 남성의 여유와 포근함이 매력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시간이 지나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는 결국 카페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만남도 이어나갔고 회사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가서 종종 데이트도 즐기곤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가 바빠서 매일 야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해두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꼬박꼬박 그녀와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하거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든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내와는 항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아내의 존재라는 건 제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었어요. 미스 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저와의 만남을 더 많이 요구했고 결국 어느 날은 회사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제게 안겨 울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순수한 감정에서 그런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녀가 나를 생각하는 감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저 서로가 좋은 감정으로 가끔 커피를 마시고 데이트를 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녀는 제게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항상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미스 최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들어줄 수 없었어요. 그녀를 타이르고 정신 차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관계의 끝은 파멸뿐이었습니다. 점점 그녀가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회사의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매일같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본사에서 정치 싸움이 어느 정도 끝나고 저를 다시 불러들이는 덕분에 미스 최와 떨어져 있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미스 최가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웠기 때문에 잘됐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본사로 다시 발령이 난 이후로도 미스 최는 저희 동네 지하철역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만날 때마다 제게 안겨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상당히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저를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무서웠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몇 년 만에 다시 제 차를 끌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은 교통체증이 싫어서 지하철을 이용했었는데 미스 최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한 뒤로 저는 미스 최를 다시 만날 수 없었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난 지금은 아마도 미스 최도 다른 남자를 만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좋은 마음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에는 제가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 어쩔 수 없었네요. 그 뒤로 지금까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어떤 여직원과도 사적인 대화를 절대로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사적으로 만남을 갖고 커피를 마시고 데이트도 해보았더니 잘못 걸렸다가는 제 인생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아내한테 들키기라도 했다가는 생각도 하긴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루한 일상에 마음 맞는 여자랑 대화도 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꿈 같았던 시간이었는데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것 같네요. 가정에나 충실해야겠습니다.